자, 생명체 내 화학 반응. 이거 생명 선생님이 하는 거 맞죠? 화학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생명 담당하는 선생님이 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물질 대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질 대사. 봐봐. 물질 대화라고 하는 거. 물질 대사. 물질 대사의 뜻부터 보자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뭔지는 중3 때 배우지. 화학 반응과 물리 반응 하면서 원자의 재배열이 나타나야 돼. 원자의 재배열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자가 탄생할 때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성질이 바뀔 때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 쓴다고. 내가 유리를 깨. 유리 깨면 성질이 바뀌어? 유리 그대로잖아. 또 얼음을 녹여. 그렇다고 성질이 바뀌는 거 아니지. 그게 물이지 그것도. 이렇게 성질이 안 바뀌면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을 안 써. 성질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 성질 변화가 나타나는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 물질 대사라고 해요.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요거를 물질 대사라고 한다. 알겠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이때 그 물질 대사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더라. 유형 두 가지. 첫 번째는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좀 쉬운 표현을 쓰자면, 동화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화학 반응 중에서 또 합성에 대한 반응이야. 작은 걸 합쳐서 크게 만드는 거. 그걸 동화라고 하고, 이화는 분해야, 분해. 큰 걸 쪼개서 작은 거 여러 개로 바꾸는 과정. 요게 일어나는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자, 이 물질 대사의 특징들이 있어. 이 물질 대사라고 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1번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표현이 좋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에너지가 드나들어야 된다고. 에너지가 드나들어야 된다고. 자, 합성할 때는 동화작용. 여기서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에너지가 흡수되면은 동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분해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돼.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동화는 존재할 수 없고요.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 분해는 존재할 수 없어. 눈 떠! 눈 떠. 자꾸 졸아.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 에너지 흡수 또는 방출인데, 이거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보자. 봐봐. 이 Y값이 에너지 값이야. 물질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처음에 반응물이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그 반응이 끝났더니 위치가 일로 올라가 있대. 그럼 에너지가 늘었지.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늘었지. 이렇게 늘어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이 동화작용 그래프인 거야. 동화작용. 에너지 흡수해갖고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올라갔다. 알겠지? 자, 근데 내가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놨어.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에너지를 줄지. 그 줄어든 만큼, 요 차이만큼을 뱉어낸다고. 요걸 이제 에너지 방출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화작용의 그래프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만 봐도 이게 동화인지 이화인지 알아야 돼. 지가 물질이 갖고 있던,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에너지 흡수한 거잖아. 동화. 에너지가 줄었다 그러면 그 줄은 만큼 뱉어낸 거거든. 에너지 방출한 거거든. 요건 이화가 된다. 동화와 이화의 그래프 나온다니까 이거. 생성물이 올라갔다 또는 생성물이 떨어진다. 이거 가지고서 동화인지 이화인지 판단하는 거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서 보세요. 그럼 2번.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성분은 단백질. 기능은, 자, 얘가 혹시 단백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은 거 있어? 아미노산 20종, 아미노산 20종. 아미노산이 쭉 모여갖고 만들어진 게 단백질인데, 그림으로 보여줄게. 봐봐. 응? 야, 눈 떠 임마.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있어. 이것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하나의 사슬이 돼. 이 사슬이 지들끼리 꼬여. 지들끼리 이렇게 꼬이다 보면은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3차원적 구조가 결국은 기능을 결정하는 거야. 요게 형태라고.
이 형태를 기반으로 자기랑 같은,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야. 봐, 내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면 얘를 인식할 수 있지. 이런 모양이면 인식 못하지. 이런 모양이면 뭐 이렇게 해야지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물질을 인식해서 결합할 수 있다고. 이 인식해서 결합한 거를 뽀개거나, 만약에 이게 한 개짜리를 인식했다고 쳐봐. 물질 중에서 요렇게 생긴 물질 한 개를 인식을 해. 그럼 요거를 쪼개면서 이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쪼개진 거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갖고 붙일 수도 있다고. 결국은 3차원적 구조를 이용한 인식과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효소. 그래서 이 녀석의 기능이 물질을 인식하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분해가 될 수도 있고 합성이 될 수도 있어. 이 3차원적 구조를 이용해서 단백질로 된 3차원적 구조로 물질을 인식한 다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라면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볼게. 조금 어려운 표현. 돌리면서 서서 쓰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 속도가 올라가. 이게 실은 촉매의 기능이에요.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 이걸 전문용어로 촉매의 기능을 한다고 해요. 촉매. 그리고 촉매는 소비되지 않아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성이 끝난 모습인 거지, 이렇게. 합성이 끝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 장벽을 이렇게 넘어야 돼. 이 에너지 장벽,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지만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거든. 이 장벽을 못 넘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 불안정한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이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자,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는 기능을 하는 게 효소의 기능이야. 이걸 줄인다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줄여. 쉽게 넘을 수 있게끔. 그럼 원래 이만큼을 점프해야 되는데, 이만큼 점프할 수 있는 애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더 많이 가기 쉽잖아. 더 많은 양이 이동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고. 언덕이 줄면. 물질이 이 반응물이 만 100개가 있다고 쳐봐. 100개마다 점프 능력이 다 달라. 사람은 희한하게 물질이랑 사람이랑 똑같다. 달리기 속도 다 다르지. 점프 능력도 다 다르거든. 그거 보면은 완전 상위 1%에 해당하는 애만 높이 뛸 수 있고 넘어가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더라 이거야. 뭔 소리지 알아?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조금 덜 못 뛰는 애들까지도 다 뛰어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만들어진 게 효소의 기능이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뜻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대학 가서 배우셔야 돼요.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적인 측면을 화학으로 접근하려면 여러분들이 엔탈피도 알아야 되고 엔트로피도 알아야 되고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 지금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뭐 점수 뛰는 걸로 내가 표현을 한 건데, 알겠죠? 구체적인 거 대학 가서 배우자. 알겠죠? 자,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돼. 3번. 한꺼번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방출돼. 올라가더라도 단계적으로 흡수하고 내려오더라도 단계적으로 내려온다고. 한꺼번에 팍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너 생각해봐. 내가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원에서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쳐봐. 내려갈 때 조금씩 내려갈 수 있지. 창문 열고. 창문 열고 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 두 번째는 계단을 통해서 차근차근 내려갈 수 있지. 이때 한꺼번에 팍 점프하면은 내가 좀 위태위태해지지 않겠냐? 응? 근데 내가 계단을 타고서 차분하게 내려가면 괜찮다는 거지. 이게 에너지가 딱 그래. 봐. 원래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었어. 이화작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방출되지. 이게 이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한꺼번에 다양하게 방출되면 포도당을 태운다고 했을 때 400도씨 열이 발생해. 난 자연바로 하겠지 그러면. 내 몸 안에서 포도당을 한꺼번에 팍 태워버리면 400도의 열이 발생하고 나는 그냥 익어버릴 거라니까. 근데 그걸 야금야금 내린다고. 야금야금.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고 야금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조금씩 열을 방출하니까 내가 36.5도로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다량을 방출했으면 자연발화하고 끝난 거 아닌가? 알겠지? 이게 효소의 특징이야. 단계적으로 화학 반응을 참여한다.
한꺼번에 열이 발생하거나 한꺼번에 열을 흡수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자, 물질에서 특징 볼게요. 여기 와. 자, 같이 미조경에 넘어갑시다. 물질 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요걸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이게 물질 대사 점이야 이게. 자, 밑에 특징들이 나와요. 첫 번째, 반드시 에너지 추입이 있다.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세 번째, 단기적으로 일어난다. 이 반응이 단기적으로 일어난다. 효소의 성분 정도는 지금 알아놔. 단백질. 구체적인 거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단백질로 돼 있고, 왜 단백질을 강조하냐면 단백질이 접혀서 만드는 그 3차원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구조가! 오늘 한 10번 깬 것 같아. 구조가 중요하다. 3차원적 구조. 뭉쳐서 이런 구조가 될 거냐, 이런 구조가 될 거냐, 이런 구조가 될 거냐,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 자, 밑에 보면 동화, 이화 있죠? 동화는 합성이야. 합성이고 에너지 흡수고요. 이화는 분해고 에너지 방출이야. 여기는 얘 하나씩만 알아둘까? 여기는 광합성 하나 체크해놓고, 여기 세포호흡 체크해. 광합성과 세포호흡.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이 각각 동화와 이화의 예야. 맞지? 동화 합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을 합쳐서 포도당 만들 때 그게 이제 동화인 거야.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무슨 에너지 흡수해? 빛 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지. 광합성. 포도당은 이제 태우려고 해. 포도당을 태우게 되면 포도당을 태우게 되면 이 줄어든다고? 이 줄어든 만큼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혹시 들어봤나?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해. 생체 에너지. ATP. 내 몸에서 쓰는 그 아주 미세한 나노 수준의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계에 담겨있는 에너지를 진짜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끼고 소비하고 또 끼고 소비하고 또 끼고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생체 건전지라고 생각해요. 아주 미세한, 아주 나노 수준의 생체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돈 들고 하는 거 알죠? 생체 내에 주입을 하는 기계 장치들 있잖아. 심장박동 장치가 있는 거, 인슐린 분비 장치,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안에다 넣거든. 당뇨 환자, 당뇨가 심하면 매번 주사 맞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 인슐린을 담은 캡슐을 삽입을 해갖고 꾸준하게 내뱉게끔 해준다고. 그럼 계속 주사 안 맞아도 되잖아. 근데 그런 전력을 다 어디서 공급받아? 전지를 통해서 공급받지. 근데 에너지의 원리는 똑같다니까. 이거 만약에 생체 내에서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ATP를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 그냥 너는 떼부자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는 거고 전기 장치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 생체 내에 있는 ATP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안 될 것 같아? 돼! 왜? 실제 생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로 바꾸는 물질 생명체가 있어. 그게 누군데? ATP를 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야 있다니까? 전기뱀이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야. 가능해. 방법은 네가 개발해야지. 네가 개발해야지. 그런 게 공학이야. 그런 게 과학이 아니고 공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떤 과학적인 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돈 버는 거. 공학이 잘 보면 좀 매력있다. 순서과학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학문이거든. 탐구의 영역이야. 나 이거 궁금한 거지. 전기병정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들까? 신기하네. 이런 원리였구나. 깨닫는 게 그냥 걔네들의 목적이라면 공학은 그 깨닫는 원리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연구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 만들면 돈 벌까? 이거 가지고 뭐 만들면 돈 벌까? 내가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DNA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너네 지문이잖아. 그 DNA를 분석을 해갖고 범죄자 잡고 하잖아. 그때 필요한 기술이 뭐야? 그 DNA를 내 몸에서 이제 복제할 때 필요한 효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효소를 따로 끄집어내갖고 실험실 조건에서 이제 DNA를 합성을 하는 거라고 계속.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고 여러 개가 되면 분석을 통해서 얘는 범인이 너다 이걸 밝히는 기술이란 말이지 이게. 그것도 공학 영역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DNA를 열어야 되거든. DNA를 열어야 돼. DNA를 열어야지 이 열린 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닥을 합성한다 이렇게. 그래야지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 여는 방법이 가열이었어. 가열. 열을 간다고. 근데 효소라고 하는 건 전부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한 번 열어갖고 그 단백질 투입해서 복제를 해. 그 다음에 다시 열고 가열하면 단백질이 다 파괴된다고. 그럼 그 DNA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술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근데 내가 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과학자가 우연하게 발견을 하나 해. 뭘 발견하냐면 뜨거운 온천수 있지, 막 90도씨 되는 온천수. 거기 생명체가 있겠냐? 없겠지. 그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도 안 해봤거든. 근데 한 과학자가 그냥 궁금한 거야. 혹시 모르니까. 거기서 온천수를 따갖고 그 현미경을 관찰해봤더니 생명체가 살고 있네. 90도씨인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지. 발표를 했어. 와, 너무 신기하다. 그 뜨거운 온천수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생명체의 가능성도 어디까지냐, 막 이런 걸로 발표를 했는데 걔는 과학한 거야, 그냥. 그 공감한 거야. 그걸 신문으로 본 한 사람이 있었어.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들으면 되겠는데? 뭐 하면? 이거 하면. DNA 이럴 때 가열한다고 했잖아. 가열할 때마다 단백질이 파괴된다며. 그리고 그 파괴된 단백질을 계속 넣어주는 게 비싸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고, 연구를. 근데 이거 기억나? 효소라고 하는 거는 소비되지 않는다고. 반복 사용 가능하다고. 근데 원래 가열해갖고 파괴되면 재생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온천에 살고 있는 세균에서 만약에 내가 DNA 복제 단백질을 뽑아내면 걔는 열을 가열해갖고 열어도 파괴 안 된다고. 계속 재생 가능하다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사에 사용할 수 있고 DNA를 지금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조금 벌었을 것 같아? 그 하나의 아이디어. 그게 공학이야. 과학 열심히 해라. 남 밑에서 워드나 치고 엑셀이나 만지고 뭐 그런 사무적인 일을 해갖고 월급쟁이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뭐 될 수 있는데 약간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볼 때 공학밖에 없어. 그렇다. 뭐 진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새로운 길을 가서 대박을 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지. 잘 해봐. 너네 적잖아. 이제 10대인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세포도 얘기했고, 여기 뭐 단백질 합성, 핵산 합성 이런 거 있잖아. 단위체를 합쳐 중합체 만드는 거 있지. 아미노산 합쳐서 단백질 만든다. 뉴클레오타이드 합쳐갖고 핵산 만든다. 이런 합성 과정 전부 동화야. 에너지 필요해. 합성 과정 전부 동화고 에너지 필요하고요. 분해하는 거. 이거 세포흡이라고 하는 거 포도당 뽀개는 거지. 소화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뽀개는 거. 또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뽀개는 거. 다 작게 뽀개는 거란 말이지. 이때 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흡수냐 방출이냐만 판단 잘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하나 그 지식이 없으면 틀리게끔 문제 나온 게 있었는데 요소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요소 합성. 그거 한 번쯤 들어봤지? 암모니아를 간에 가서 요소로 바꾼다라는 과정이 있어. 암모니아를 간에 가서 요소로 바꾸는 과정은 동화냐 이화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지식이 없으면 몰라 이거. 분명히 생명과학에서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걸 동화 이화로 판단하라고는 못한다고. 자, 판단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암모니아가 NH 쓰는 거 맞아? 요소는 이렇게 생겼어. 너 이렇게 생기면 이거 뭐지? CO2, 이산화탄소지.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얘를 두 개 붙여. 이 암모니아를 두 개 붙이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CO5에 여기 NH2, 여기 NH2. 여기 요 결합이 끊기고 O가 떨어져 나가고 NH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암모니아가 요소될 때 크기가 커져 작아져? 지금 암모니아가 요소될 때 크기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커졌잖아. 지금 CO2에다가 이거 두 개 붙여놓은 거잖아. 덩어리가 커졌잖아. 동화야 이거야. 동화. 이 그림만 보면 이거 동화라고 하지. 한 번만 들으면 맞출 수 있는데 한 번은 못 들으면 못 맞춰. 응? 암모니아가 요소되는 거 동화라고 동화. 지금 들은 거 아마 시험까지 기억날 거야. 시험 많이 나오면 알겠지? 요소 만드는 동화야 동화. 다음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얘기겠지? 포도당이 아니 내 비프로젝트를 돌려줘. 왜 내 거에서 부르잖아. 지금 뭔 말이야 저거. 내 비프로젝트를 돌려달라고.
봤는데 엉뚱한 게 띄워져 있어. 뭔가에서 무슨 거 국어였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포도당 태울 때 400도씨의 열이 발생한다고. 한꺼번에 다량 방출이면 나 불타. 근데 그게 단계적으로 빠지니까 내 몸이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체온 수준에서. 아니?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 퀴즈도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잡아.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이 단계마다 효소가 다 존재해요. 서로 다른 효소가 다 존재해. 단계마다. 단계마다 효소가 존재한다는 거 옆에다 적어놔. 단계마다 다른 효소가 존재한다. 단계마다 효소들이 존재한다. 이쪽. 다음 밑에 효소의 작용과 활용 볼게요. 효소가 아까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런 표현이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빠르게 한다. 그걸 이제 촉매라고 했고 옆에다가 꼭 적어놔 중요한 거. 소비되지 않고 재사용된다. 소비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게 바로 효소다. 아까 온천세균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해줬어. 재사용 가능한 거. 열에 대해서 변성만 안 하면 재사용 가능한데 뒤에 복제 과정에서 열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사용부터 계속 놓쳤던 게 문제였던 거지. 그거를 딱 그 온천세균 하나의 아이디어를 끝내버렸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뭐 특허로 선정하는 순간 끝인 거야. 게임 끝. 자, 그림 봐. 내려갔지. 에너지가 내려갔을 때 반응열이라는 표현 좀 볼까? 반응열. 자, 반응열과 생성물 차이가 반응열이야. 얘는 반응열만큼 방출, 얘는 반응열만큼 흡수하는 과정인 거라고. 됐어?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라. 반응물부터 해가지고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반응물부터 다 활성화 에너지 맞다지. 활성화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생성물부터가 아니고 반응물부터야. 생성물부터가 아니고 반응물부터라고. 반응물부터.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활성화 에너지 아니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부터가 활성화 에너지다.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거 봐봐. 이거 보고서 활성화 에너지 물어보니까 또 잘못 찾고 있는 거지 개념을. 작은 게 활성화 에너지인가? 이러면 안 돼. 반응물부터 꼭대기라고.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인 거야. 알겠어? 야, 그냥 문장으로 해볼게. 세포호흡이랑 광합성이랑 서로 역반응 관계인 거 알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지? 모르겠어? 6개의 CO2 6개의 H2를 합치면 C6에 H2는 O6 포도당 만들고 산소 6군데 나와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광합성이고 왼쪽으로 가는 게 세포호흡이라고. 역반응 관계라고. 그럼 이 역반응 관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서로 같겠지? 같겠냐? 즉 오른쪽으로 갈 때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랑 왼쪽으로 갈 때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 이게 오답이야. 왜? 너 이 광합성 과정 봐봐. 광합성이 지금 요 그림인 거지. 응? 동화. 합성해갖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세포호흡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리로 가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 뜻이 뭐라고? 반응물부터 꼭대기라니까. 그리고 광합성할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근데 역반응, 세포호흡할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라고. 다르지? 그러니까 언덕은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때 활성화 에너지랑 왼쪽으로 갈 때 활성화 에너지 개념이 다르다니까? 반응물부터 꼭대기라니까. 알겠어? 단언컨대 이거 나오는 애들 진짜 너네 공부 잘하는 새끼 못하는 새끼 다 틀린데 이거. 매력적으로 오답하기 너무 좋거든.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서로 역반응 관계로서 활성화 에너지가 같다. 못 때릴 새끼 수석해. 나 9,999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9,999명이 오답 때릴 거라고 내가. 너무 오반했나? 한 70% 틀릴 것 같아. 30% 맞추는 애들도 25%가 이제 찍어서 맞추는 애들. 5%는 몰라. 어떻게 맞출까? 30%도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시험 문제에서 봤던 무기다. 자, 됐고. 자, 요거 중요한 거 생각해. 반응열은 효소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맞지? 효소가 바꾸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추는 거잖아. 반응열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맞지? 그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효소가 있을 때 작아진다. 활성화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반응열은 못 바꾼다고. 반응열. 요 반응열과 세분의 차이는 못 바꾼다고. 요 언덕의 크기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죠? 언덕의 크기를 낮추는 게 대충 특징이에요. 됐고, 뒤로 넘기면 대표적인 효소 기능에서 이제 3차원적 구조를 물질을 인식하고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의 그림도 나와있지? 자, 요걸 인식을 해. 얘는 인식 못해. 구조가. 얘는 인식을 해서 결합하면 뽀개는 거지.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근데 이거를 순서만 바꿔갖고,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었으면, 이거를 인식해갖고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동화가 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응. 자, 특징에서 첫 번째, 기질 특이성 체크하세요. 그 3차원적 구조에 의해서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며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질 특이성이에요. 1대1 반응.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열쇠와 자물쇠라고 표현해. 하나의 열쇠는 하나의 자물쇠와 뭔가 딱 1대1로 맞지? 그런 것처럼 효소와 기질이 물질이야, 물질. 얘가 인식하는 물질. 이걸 기질이라고 해. 써있죠? 반응물 기질. 모를까봐 내가 체크해줄게. 기질이 뭐야? 반응물. 자,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 하나의 반응물을 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질 특이성이고, 얘가 나와있죠? 아미레이즈는 뭐라고 반응해? 녹말. 아미레이즈는 녹말이라는 반응에서 엿당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미레이즈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고, 효소의 재사용은 중요하다.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소비되지 않는다고. 구조와 성질이 강하지 않아요. 재사용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성 얘기가 나와. 변성. 효소의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어. 효소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거든. 거기에 대한 이유가 거기 써있죠. 열, 산 이런 거에 의해서. 열이나 산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면 기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게 변성인 거야. 그래서 계란을 삶으면은 허옇게 되지? 그게 변성인 거야. 계란을 삶는 순간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다 변성돼서. 그럼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시험. 되게 자주 나오는, 너네 소수면 안 나온다고 그랬나? 나온다고 그랬나? 안 나와? 다행이네. 자주 나오는 게, 그래도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쓰라고는 안 나와도 저 카탈레이스 작용을 올바른 화학식 같은 거 고르라고도 낼 수 있거든. 자, H2O2를 물과 산소로 뽀시는 게 카탈레이스의 기능이야. 자, 화학 반응식 맞추는 요령 봐봐. 제일 복잡한 화합물 1로 잡아. 그 다음에 요걸 빼. 그럼 O 하나 남지. O 하나. 그러면 O2가 몇 개 있으면 돼? 2분의 1. 이게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야. 대신 분자라고 하는 건 절반이 될 수가 없다고. 성질을 갖는 입자 절반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절반명, 이거랑 같은 느낌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정수로 바꿔야 되고, 정수로 바꾸기 위해 양면에 2를 곱한다고. 그래서 완성된 화학식은 어떻게 돼? 두 개의 H2O2가 양면에 2 곱하면 된다. 두 개의 물과 한화의 산소를 만든다. 이게 이제 완성된 화학식이라고. 요거 적으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너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빈칸 푸는 다음에 뭐 개수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 뭐 기억, 니은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물과 산소를 뿌린다는 걸 알아야 돼. 카탈레이스의 기능이. 물과 산소를 뿌린다. 자,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 있냐면 감자에 있어요. 감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생감자고 하나는 삶은 감자지. 삶은 감자는 카탈레이스가 다 빠개졌겠지. 변성됐겠지 다. 그럼 얘는 카탈레이스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얘는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향불에 꺼져가는 불씨라고 하는 게 이게 산소 구출하는 거거든. 산소 구출. 산소가 있으면 다시 불타요. 다시 불고 싶고. 그럼 여기 보면 A, B, C에다가 무슨 차이냐 지금 A, B, C가. A는 그냥 그대로 감자 하나 그대로. A는 그냥 과산화수소만 넣네. 문제 이거 보면 A는 그대로. B는 생감자를 넣고
C에는 삶은 감자가 어때요? 아, 왜 이렇게 지쳐요?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 게 B에서만 발생하겠지? A는 카탈리스가 없으니까 발생 안 할 거고, C는 삶아갖고 카탈리스가 파괴됐으니까 발생 안 할 거고, B만 산소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B에서만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실험 결과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 B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B에서만 불씨가 타오른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야.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좀 특이한 실험을 해. 여기 보면 과산화수소를 추가한다고 돼 있지. 지금 비실험을 했어. 비실험을 해갖고 막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단 말이야, 산소가. 그 충분히 올라왔을 때 이 실험을 하니까 꺼져가는 형태 다시 살아나. 근데 이제 더 이상 기포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지. 왜? 과산화수소가 없거든. 근데 효소는 아까 재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지?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붓는 거야. 추가로 부으면은 살아있는 효소가 계속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과산화수소를 추가하면은 B에서 다시 발생하는 거야. 이유는 재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야. 이해냐? 효소 이름도 기억하세요. 카탈레이즈. 이거 실험을 할 때 동물의 간으로 실험해도 되나? 그 소의 생간. 그 굽기 전에 이제 소 생간 조각을 잘라서 넣어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요. 자, 다음에 효소와 생명활동 보시면 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소의 물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계속 확성하고 필요 없는 거 분해하고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계속 일으키는 게 효소더라라고 해갖고 여기 얘가 나와있죠. 광합성, 호흡. 그다음에 출혈 시 혈액 응고하는 것도 동화작용이다. 아주 미세한 섬유를 만들어. 이 알갱이들 가지고서 쫙 연결해서 섬유를 만든 다음에 그 섬유 가지고서 적혈구가 엉키게 해요. 이렇게. 이 적혈구면은 섬유가 생성되면서 없던 섬유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 이게 피딱지거든. 이 노란색 섬유가 원래는 이렇게 알갱이들이었다고 이게 합쳐지는 거란 말이야. 요 과정에 효소가 필요한 거야.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거, 알코올 분해 같은 거. 근데 암모니아는 분해하는 게 아니지. 암모니아의 독성을 제거하는 거 합성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분해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술의 분해, 술의 해독. 알코올 먹었을 때 해독하는 건 분해고,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건 합성이라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면서. 됐고요. 마지막 성장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 근육이 됐든 뼈가 됐든 그런 거 합성하는 것도 동화작용, 영양소의 소화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 이런 식으로 효소가 내 몸에 꼭 필요하다. 밑에 효소가 활용하는 예가 나오죠. 식품, 발효식품 전부 다 생명체 효소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고, 고기 연육제라고 하는 게 그 단백질 소화 효소를 조금 집어넣는 거야. 단백질 소화 효소. 키위에도 들어있고요. 배즙에도 들어있고요. 아무튼 그 고기 연육제를 넣고서 갈비찜 이런 거 하면은 고기가 1차적으로 약간 그 소화가 된 상태겠지? 야들야들해. 원래 고기 되게 질기잖아. 근데 저 고기 연육제를 집어넣으면 야들야들하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곤죽대. 고기가 다 녹아갖고 곤죽대. 곤죽 갈비찜. 어머니께서 요리를 실패하시면 가끔 구경할 수 있어요. 자, 식혜, 역해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 이용해갖고 식혜 만드는 거고, 효소 첨가한 치약에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고, 화장품 각질, 단백질 제거할 수 있는 효소 들어있고요. 세제도 단백질 제거할 수 있어. 단백질이랑 지질, 이게 기름때잖아.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다음에 소화제도 효소 그 자체고, 혈당 측정기가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필요해. 산화시킨다는 게 포도당 분해한다는 거거든. 그 포도당이 분해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그런 물질 가지고서 혈당 측정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 섬유, 의류, 그 청바지 만들 때 청바지는 새거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그 흐름해야지 청바지거든. 그 탈색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탈색 약간 이렇게 섬유가 좀 맛이 가야 돼. 그래야 청바지에 멋이 산다. 그 섬유에서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탈색시키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나 폐수 처리,
바이오 에너지 생산할 때 이럴 때 효소를 이용하더라. 됐습니다. 이거 뒤에 있는 효소 문제 잠깐만 요거 보고 가자. 반응물을 높이면은 반응을 빠르게 해. 하다 멈추지. 왜 멈출까?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을 잘 하다가 멈춰. 이유가 뭐야? 여기다 적어놔. 효소가 모두 사용됐다. 효소가 모두 사용됐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그림의 차이는 뭘 것 같아?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효소가 누가 많았다? 빨간색이 더 많았다. 그지? 그래서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죠. 효소는 빨간색이 더 많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뒤에 문제 이제 다 풀면 됩니다.